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림역사문화TV를 보면서 그동안 한다고기를 위수로 많이 알았는데 내용을 다시 봐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과학적 증거로서 천문 기록과 더불어 또 다른 이제 기록이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왔는데요. 전에 과거 제가 한두 번 정도 이제 단군조선의 홍수 기록을 다뤄가지고 유튜브 올려드렸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 보완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말 그대로 과학적 검증,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실 기록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기록이 단군세기라든지 환단고기 전체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런 자료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아끼지 않고 무조건 우리나라 역사책하고 다르면 자기들이 가르친 역사책과 다르면 무조건 위설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 그대로 환단고기를 위설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카르텔 그룹 속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도 저한테 댓글을 달았습니다. 환단고기가 아직까지 위서가 아니냐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이 환단고기에 관련 글이 한 200여 편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90% 이상이 환단고기는 진짜 역사서로서 인정할 만하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 약 90% 이상이 어떻습니까? 환단고기를 진설하는 쪽으로 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뭐냐? 환단고기의 역사책으로 등장했을 때 계속 환단고기에 근대 언어가 있다, 뭐 글을 고쳤다 이런 쪽에 이제 핑계를 대가지고 최근에까지도 여러분들 환단고기 위서라고 주장하는 몇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쓴 논문이 약 10% 정도입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쓰는 논문이죠. 여러 사람들이 접근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쓴 글을 계속 돌려서 어떻습니까?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것이 약 10% 정도가 나오는가 봅니다. 거기는 뭐 환단고기를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 비라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90% 이상의 환단고기는 진설하는 쪽으로 논문과 글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지학적 평가를 해야 된다는데 서지학적 평가에서는 환단고기는 정사로서 정확하게 구분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 글을 읽고 여러분들 혹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지학적 평가는 다 여러분들 어떤 정사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환단고기를 정사라고 다 발표했는데 문제는 뭐냐? 국내에서는 절대로 환단고기를 정사로 언급을 안 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영상은 그 환단고기 내용 중에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의해서 천문학적 사실과 더불어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대홍수 기록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니까요. 역사 속에 서로 중국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들어보시면 편하게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016년 뭐 미국부터 이제 언론부터 탔죠. 4,000년 전에 중국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렇게 언론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환단고기 내용 중에 단군세기 부분 행촌 이암 선생이 썼던 고려시대 때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행촌 이암 선생이 쓰신 단군세기의 이 기록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기록이 뭐냐면 대륙을 단군께서 구해줬다는 그 기록이 단군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단군 이야기는 자기들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기록이 중국이 하나라를 건국하는 시기하고 맞기 때문에 이번에 대홍수 기록과 더불어 하나라의 존재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진 걸로 중국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유심히 들어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책의 기록에 단군세기 대홍수 기록이 참 이렇게 진짜 정확한 뭐 쉽게 말하면 과학적 검증은 이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연대기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사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황하의 물줄기 변화입니다. 어떤 분들이 중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으로 끌어들이면서 대륙에 우리나라가 있었다 하면서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잘 고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황하의 물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위에가 나오죠. 제일 위에가
밑에 연도로 본다면 제일 밑에를 보셔야 됩니다. 제일 밑에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걸 잘 모르면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는 분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요 물줄기 있죠, 요 물줄기. 지금 표시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한나라 때 어떻습니까? 한나라 때 물줄기 약 2000년, 4000년 전에 이 물줄기가 황하 물줄기에 요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시대별로 쭉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서한시대 때, 동한시대 때, 그 다음에 북송 때, 남송 때, 명청 때, 현대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어떻습니까? 이 황하의 물줄기, 요 물줄기 있죠. 요 물줄기 지금 중국 가시면 황하 보죠. 요거는 최근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최근에 현대의 황하 물줄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륙서를 공부하시는 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여기에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기록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황하의 물줄기가 변하는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들이 대륙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록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나라만 여기에 신라가 있었다, 백제가 있었다, 고구려가 있었다 한다면 어때요? 중국 대륙은 가장 큰 것이 뭐냐? 국가가 이렇게 없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뭐죠? 황하의 홍수입니다. 물줄기 변화가 이렇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때요? 잘못하면 어때요? 다 국가 자체가 이렇게 밀망한 시기까지, 그래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수도로 옮길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 황하의 물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하의 물줄기의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울 때, 역사 공부하실 때 여기가 우리나라 역사 영역이다 주장하셔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요 물줄기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말을 하던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해안선입니다. 이거는 잘 아셔야 될 게, 해안선의 자, 여기 보시면 어때? 해안선이 어떻습니까? 요 바뀌는 변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 산동성도 어떻습니까? 산동성도 옛날에는 섬이었다. 완벽한 섬은 아니죠. 여기는 약간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습지처럼 어떻습니까? 물이 빠지는 지역이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남아있는 지역이었죠. 과거. 근데 그것이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때까지 산동성이 섬이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해안선의 변화를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해안선 변화. 요게 해안선 변화고, 이것이 황하 물줄기의 변화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요 물줄기, 여러분 보시는 요 물줄기 시대 때의 하나랍니다. 하나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 가시면 보시는 황하의 물줄기는 그러니까 요 물줄기죠. 요거는 뭐냐면 현대 황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 말씀 아시죠? 수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수계, 물의, 특히 중국 대륙은 어떻습니까? 황하의 물줄기 변화를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중국의 역사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여기에 지금 대륙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여기 대야택이 있죠. 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중국 가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영상 올려드리겠지만 물이 조금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있던 분들이 요 지역이 옛날에 발해 지역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죠. 자,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건데요, 황하의 물줄기부터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안목으로서 여러분들 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어때요? 황하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 여러분들 대단히 한 방에 갈 수 있는, 한 방에 중국의 학자들이 공격할 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황하의 물줄기하고 해안선의 변화입니다. 요걸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만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죠? 황하의 물줄기 이해를 하는 거. 2016년 8월 달에 미국의 뉴욕 타임스에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황하에서 4천년 전에 대지진이 발생했고, 이 지진으로 대홍수가 발생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중국의 난징 사범대 우칭농 교수 연구팀이 논문을 기재했다고 나옵니다. 2007년 황하 주변의 지층을 살피다가 대홍수 흔적을 발견했고, 그리고 수천 년 전 대지진 피해를 입었던 칭하이성 라자말 인근에 무너진 동굴 속에서 홍수 퇴적물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자기 파편을 찾아냈고, 그리고 협곡에서 대홍수 산사태 이렇게 형성됐던 호수 흔적을 발견했다는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지도의 하나라입니다. 하나라의 실제 가능성,
이 하나라의 실제 가능성,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하나라에 있는 지역인데, 요 지역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큰 지역 있죠? 요것도 이제 자기들이 많이 뻥튀기인데, 이거는 이게 앙소문화입니다. 앙소문화. 앙소문화가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데 많이 키가 이만큼 잡아놨습니다. 앙소문화라고. 여기가 하나라 문화입니다. 황하문화.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이리두문화하고 되는데, 요걸 중국에서는 뭐냐면 바로 뭡니까? 하와족의 문화권이라 합니다. 화와족 문화권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는 지도를 고쳐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어, 하가점 하청 문화권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엄청나게 넓어지게 나오죠. 이렇게 계속 지금만 나옵니다. 하가점 하청이 너무 고조선 문화권이 어때요? 계속 커지게 나오는데, 중국은 일단은 뭐냐? 요걸 요만큼이라도 뻥튀기 가지고 앙소를 잡아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보시라고 이 지도를 실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이 하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는 여러분들 큰 나라 다 아니에요. 여기에 중심국가 세우고 주변에 어떻습니까? 소국이 엄청나게 많은 형태로 중국이 다스려 나가다가 진나라, 그 다음에 또 한나라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통일왕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요까지 이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유적이 발표되니까 뭐냐? 여기에 한나라가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쪽으로, 뭐 중국은 동북공정하면서 하상주 단대 공정을 끝냈잖아요. 여기는 이 역사는 실제 했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까지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때 발굴된 라자 지역의 동굴 거주지의 지진으로 사망한 유해 지역입니다. 이 보시면 누워있는 형태를 보시면 어때요? 지진으로 이제 뭐 말 그대로 흩어져가지고 죽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지진의 피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으로 죽었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몰아가지고 이렇게 인고를 묻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뭔가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망한 걸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골 14개굴이 4개가 밖에 나오는데, 다 이제 이것은 지진의 영향으로 나온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터지의 기사를 본다면 그때 큰 지진은 약 BC 1920년, 약 2000년, 4000년이죠. 4000년 전에 일어난 걸로 이제 이야기가, 기사거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때 있었던 이제 그 홍수의 기록을 어떻습니까? 찾아낸 그 협곡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BBC라든지 뉴스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니까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16년 8월 3일 중국의 대홍수에 대한 최초의 지질학적 증거 발견이라는 이런 쪽으로 많이 알려졌죠.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8월 5일자에 보고된 결과, 홍수가 예상보다 몇 세기 늦은 기원전 1920년 추정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갈수록 이제 규정을 해야 되고요.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초에 이제 일단은 검증은 요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 대홍수 이야기는 공동 저자인 대만대학교 뭐 데이비드 코엔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중국 문명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해가지고, 한나라에 대해서, 한나라 우임금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씨들 아시죠? 우씨가 바로 이 한나라를 세웠던 우임금의 후손입니다. 자, 이 대홍수 이야기하고 중국 문명의 시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도피하고, 여러분들 중국 가보시면 그때 이제 직접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공, 이때 물을 다스리는 책임자입니다. 그때 직책이 사공인데, 요임금의 신하죠. 요임금, 그 다음에 수임금이죠. 그때 요임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뭐 순한테 정권을 뺏기다시피 할 정도의 시간대에 있고, 순이 실질적으로 대리를 하면서 왕노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책임을 누구 해주냐면 바로 우한테 어떻습니까? 바로 아버지 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들 우에게 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순임금이 맡기는데, 나중에 이 원수지간 때문에 어때요? 나중에 우임금이 순을 죽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공우가 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저렇게 중국 가보면 여러분들 큰 동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과학적 검증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나라 역사와 중국 중원 역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시기가 뭐냐면 바로 초대 단군 할아버지, 첫 단군 할아버지 시기입니다. 단군 성조 시기고, 그때 태자가 누구냐면 바로 부르태자, 시골에 있는 부르단지의 주인공이죠. 부르단지의 주인공이고,
자, 이분이 말 그대로 당군 성조님의 태자였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2대 당군이 되시는 분이 부르고요. 중국에서는 바로 요임금이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이제 세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순위 섭정을 할 때, 순임금, 그 다음에 순임금이 섭정하면서 사공우를 시켜서 물을 다스려 갈 때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연관된 건데, 이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중국은 이거 때문에 요 순우가 어떻습니까? 뭐 우리 유학의 세계에서는 선양을 했다는데 선양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해줘 보면요. 세 왕조가 요거는 다음에 또 자세히 다루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인물이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잘 보셔야 될 것이 사만강경입니다. 사만, 자, 이게 진안 나오죠. 진안은 직접 당군이 다스린 때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번안은 이 지역은 어디까지요? 요 지역 고축국이라든지 북경 위쪽 여기까지는 그냥 번안이라 해가지고 부당군을 둬서 다스리고 한반도는 만이라 나옵니다. 이게 초기에 여러분들 바로 북사만 대륙사만이라는 사만강경이고 당군께서 이렇게 2000년 당군 조선이 2000년이 가는 배경이 이 사만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하는 분들이 사만을 전부 다 이쪽으로 끌고 오는데 그 큰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자꾸 대륙설 주장하다 보니까 논리를 맞추려 보니까 지난 사만이 여기 있으면 안 되냐 요리 가져와요. 이거 나중에 보면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런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가보시면 어때요? 중국의 사만 기록이 이쪽에 다 나와요. 이쪽에 중국 기록에 가보시면 간판도 여기에 사만이 있었다고 옛날에 다 간판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한 번안만 이 사만이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난 뒤에 부여가 나오고 북부여가 나오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기 때문에 통일신라 고려가 나와가지고 이 사만 땅, 이 당군 조선의 땅을 서로 누가 빨리 얻었습니까? 통일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사만일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본다면 자, 진한 번안 사만, 이 사만이 당군 조선의 영역이 요건데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열심히 싸웠고 고려도 나오고 통일신라도 나오는데 그리고 고종 황제까지 나와가지고 대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어떻습니까? 회복한다는 의미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진안 번안 만이 없어지고 난 뒤에 여기 이 땅이 갈라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발해 대진 다 들었는데 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까지 있었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논리가 맞습니까? 사만일통이 되려면 어때요? 사만이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원래 여기가 사만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당공께서 이쪽을 다스리고 여기는 뭔 땅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고조선이 있었고 거기에 고조선이 없어지고 난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 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모든 중국의 모든 나라는 이 중국 대륙에서 다 빠져야 됩니다. 이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사만을 여기다 열이 끌고 옵니까? 이렇게. 어? 그리고 지난 번한만을 그 땅을 다시 어떻습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사만일통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열심히 싸우는데 여러분들 여기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갖다 놔버리면 어찌 됩니까? 요 땅은 어때요? 당군이 다스렸던 땅, 이 가짜입니까? 요런 논리를 여러분들 뒷감당을 안 하고 함부로 지금 추정하시는 분들 몇 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요. 왜냐면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런 걸 주장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자,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여러분들 여기가 사만강경이었고 하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상나라 어떻습니까? 은나라 상은나라죠. 각골모 나오는 그게 여기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가 여기에요. 이게 뭐냐? 큰 나라가 아니죠. 조그만 나라고 주변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이족이 동이 어떻습니까? 동이 큰 구족이잖아 나오잖아요. 구이족. 견이 있고 백이 있고 대부분의 이족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 이족이 어때요? 당군 조선의 명령을 가지고 중국의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교체 작업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이것이 환단국의 기록에 대단히 많이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이족입니다. 이족. 그래서 그 중에 동이도 나오고 우인이 내인은 여기 있습니다. 백제가 어떻습니까? 백제가 여기서 내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 요하고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출발했기 때문에 나오죠. 내인은 여기도 되고 요쪽도 됩니다. 나중에 이 역사 기록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그러면서 삼묘족, 치우천향을 조상을 모시는 삼묘족은 원래 여기 있다가 어떻습니까? 자, 여기 있다가 나중에 순임금에 의해서 쫓겨나죠. 요임금, 순임금 때 어떻습니까? 요리 쫓겨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묘족에 가보시면 묘족이 여기 사는 이유가 원래는 여기 아닙니다. 위쪽에 살았죠. 위쪽에 살았는데 쫓겨가지고 요리 나옵니다. 왜냐면 요때 순임금 때 여러 가지 요임금, 순임금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쫓겨내려옵니다. 묘족이. 자, 이것도 아셔야 되고
자, 이게 뭐냐면 사망강경과 그 다음에 하나라가 여기 있는 배경, 요거 아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 대륙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면 하상중은 여기 없습니다. 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쪽으로 가든지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자, 요런 역사적 논리를 배경으로 잘 보시고 기분 나쁘시더라도 다음에 반론을 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사만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사만이 여기 사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라, 상나라, 중나라. 그리고 여기 가보면 중국 대륙을 직접 답사해 보면 어때요? 이 지도는 우리나라가 크게 보이죠. 여기 가보시면 어때요? 이 영토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반도보다 더 큰 지역이 성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참고로 보시고. 자, 그때 이제 역사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요임금하고 순임금, 그 다음에 우임금입니다. 여러분들, 요임금의 나라는 당나라고 순임금의 나라는 우고요. 그 다음에 우임금의 나라는 하나라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당나라, 우나라, 하나라. 즉, 나라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서로 어떻습니까? 선양을 했다는데, 선양을 했으면 나라 이름을 바꿀 수가 없죠. 왜? 나라를 공짜로 주는데 왜 나라 이름을 바꿉니까? 그러면 당나라, 우나라, 하나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죠? 보면요. 이거는 정치적 테러에 의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임금이 자기 사위를 순을 쓰지만은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정권을 순한테 뺏기는 것이고 순임금은 나중에 떼요. 자, 홍수를 다스리는 오늘 역사의 주인공인 중국 중원의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를 세운 우임금이 어떻습니까? 9년 홍수를 다스리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순임금을 어떻습니까? 창원까지 가서 쫓아서 죽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유학의 역사에서는 다 숨어버렸죠. 숨고 선양을 했다는 쪽으로 역사에 기록이 돼버립니다. 자, 이게 중국의 초기 역사에 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자, 그때 당군세기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당군왕께서 고조선을, 당군조선이죠. 고조선보다는 당군조선이라 해야 됩니다. 자, 당군조선을 여시고 제50년 때, BC 2284년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왕이 오르신 지 50년째 정사년 큰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보면, 그때 참성단을 쌓았다. 마리산에 참성단을 쌓아가지고, 삼진상제에게 천재를 올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팽우를 시켜서 물을 다스리게, 홍수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기록이 어디 있다? 여러분들 우수주, 춘천에 그 기록이 비가 있다라는 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51년, 자, 삼당성, 지금의 강화도 혈구에 돼요. 혈구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국 강화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혈구가 나오는 혈구의 삼당성에 건설하게 하시고 마리산에 지천단을 쌓게 하시니 잠성단이 그것이다 해가지고 당군세기에 그대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요때 홍수가 있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당군 제51년 무오년에 참성단을 쌓았다는 기록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산회의, 중국에서도 유명한 도산회의. 자, 도산회의는 여러분들 하우씨가 소집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당군께서 소집을 합니다. 자, 볼까요? 9년 홍수가 일어나 물이 9년 동안 계속 비가 내리니까 중원이 물로 잠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재앙이 만민에게 미치므로 당군께서 태자부를 보내어 우나라, 여기 우나라가 있죠. 바로 요임금 다음에 순임금이 다스린 나라가 우죠. 우나라 순임금과 약속하게 하시고 도산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때 태자부르가 어떻습니까? 부르태자가 도산에 이르러서, 이 기록은 조선시대 때 기록인 태백일사 사망강경 봉기 번안세가 나옵니다. 번안을 통하여 우사공에게 나는 북극 수정자니라. 이제 부르테자르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북극의 수정자니라. 뭐냐면 이거 완전 천재지자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천부왕인, 진침, 황구종 등 치수 물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3가지 보물을 주면서 천지자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당군기죠. 당군을 천지자라 했기 때문에 당군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 하면서 하니까 우가 천지자의 명을 게으름없이 행하겠다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서약하면서 부르테자로부터 근간 옥첩을 받으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치수의 요길이다 돼 있는데, 야, 여기에 보세요. 잘 보세요. 순임금이 사공우를 보내 우리의 오행치수법을 이제 받아가지고 치수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게 나오죠. 보면요. 이때 가무수를 랑야성에 설치하여 구려분정을 논의된 일을 결정하였다라는 것이
태백일사 삼원강경 봉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기록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지도를 보신다면 어때요? 자, 지도에 보시면 당군께서 부르태자를 보내는데 부르태자가 이겠대요. 여기서 이제 쭉 진안 땅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요 내려와가지고 번안을 거쳐서 도산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때요. 부르태자가 바로 동방의 칸들을 소집합니다. 여기에 여러 이제 여기 우순이 있었잖아요. 당뇨가 있고 우순이 있으니까 여러 제후들이 조그만 나라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싹 여기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이 홍수를 이번에 이렇게 다스리라 해가지고 명을 주는데 요게 여기가 도산입니다. 근데 중국 기록에서는 이 도산회의를 우임금이 했다고 요리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히 기록 아셔야 되죠. 우임금이 아니라 당군께서 소집을 해가지고 이 죽은 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 오행치수법을 전수하는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르태자가 직접 이제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논문을 정식으로 등재한 논문이 뭐냐면 그동안 2500년간 오역되어 온 서경의 당군하고 순임금에 대한 기록. 자, 요거는 뭡니까? 서경, 우서, 순전, 동우의 본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 가지고 역사에 이게 기록을 여러분 논문을 올려놨어요. 요거 논문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몇 년 동안 지금 3년 이상을 고민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쓴 논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이 빌레에 제후가 천지에게 올리는 예법을 여러분들 이제 기록을 했는데 요때 동우는 여러분들 당군이 될 수도 있고 부르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근접한 것은 뭐냐면 당군을 대신한 바로 부르태자께 올렸던 예법, 천자에게 올린 예법이 왜 당군을 대신해 왔기 때문에 부르태자에게 올린 예법이 있고 그런 기록이 몇 번이 있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당군으로도 언급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어때요? 그때 순임금이 만났던 동우는 바로 천자였다. 그래서 천자에게 올린 이 빈미로서 그때 어떻습니까? 기록이 서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2500년간 뭐다? 순이 제후를 만났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걸 2500년 만에 바로 잡아가지고 제가 논문을 올렸으니까요. 이 논문은 제가 욕심나는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권유드립니다. 꼭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우에게 하우시 사공우한테 때요. 사공우한테 부르태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북극수의 전기를 타고난 아들이다. 너희 임금이 나에게 수토를 다스려 백성을 구해주기를 청하니 삼신상제님께서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완노를 해가지고 그때 어떻습니까? 신침, 황구종 세 가지 보물을 줬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간 옥첩을 받아가지고 이 법을 받아가지고 우가 물을 다스립니다. 황하, 양쯔강 모든 물을 다스려 가지고 인권을 얻어버립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큰 힘을 얻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바뀌죠. 바로 이 힘으로 우가 자기 임금인 순을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 죽이고 나중에 건국한 나라가 바로 하나라입니다. 여기에 역사의 비밀이죠. 자, 그런데 5월 춘추에 보면 요걸 살짝 돌려놓습니다. 당군이 왔다가 당군께서 천자가 사람을 보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니까 돼요. 뭘 했느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월 춘추에는 살짝 틀어놓는 것이 뭐냐 9년 홍수를 다스린 우가 8년 동안에 공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제사를 걸어서 기도를 했다 하니까 돼. 꿈에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스스로 나는 현이의 창수사제다. 예, 동이족 중에 어때요? 그러면 북방에 살고 있는 동이족이죠. 그래서 현이의 창수사자라 하면서 신스가 있으니 제기하고 이를 보내라 내어보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근간 오행 통수의 이치를 알았다 해가지고 요렇게 했대요. 요렇게 살짝 돌려놓습니다. 실제로는 당공께서 부르태자를 보내가지고 요임금을 만나게 하고 순임금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물을 다스리는 책임자인 사공우에게 이 법을 전수하는 내용인데 5월 춘추에는 어때요? 꿈에 나타난 창수사자라고 그것도 어때요? 현이 당군 조선에서 온 그런 인물 아니에요. 현이의 창수사자라고 살짝 돌려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 이런 것을 신채호 선생이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조선 상고에서 보면 현이는 뭐다? 당시의 고조선, 당군조선이죠. 당군조선의 동서남북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현을 자 이래가지고 황후로 별칭했는데 현 부인이 창수는 곧 창수이고 바로
주시는 곳 조선을 가리킨 데 가지고 이 결국은 이 내용이 뭐죠? 당군 조선에서 당군께서 보내신 뭐다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 부르태제라는 것을 어때요? 이렇게 단지의 신채 선생은 조선 상고사에서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자, 중국 측 기록을 좀 더 볼까요? 송미자 세가에서는 우가 지수를 맡으니 하늘이 우에게 홍범 구주를 주었다는데 이 하늘이 하늘에 있는 블루스카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당군이죠. 서경에도 어때요? 우가 지수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홍범 구주. 이 하늘도 블루스카이가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누구? 당군께서 천재지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늘이라 표현해 놨습니다. 자, 서경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역사에는 어때요? 고려 말부터 이제 황제라는 이제 그것도 명함도 못 쓰게 만들어져 가지고 왕이라고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떨어져 버리잖아요. 사대부의 문화로서 떨어져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책에도 거꾸로 쓸 수밖에 없는 배경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처럼 어때요? 우임금이 도산에서 제후를 모아서 맹세할 때 당군이 아들을 보냈다. 이래 나옵니다. 조회를 했다고. 이 거꾸로 써버리죠, 역사에.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안양의 시도 부루가 도산에서 우임금에게 패백을 하였다. 원래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우임금은 원래 어때요? 하우씨도 될 수 있으면서 어때요? 누굽니까? 보면 순임금도 되는데 요거는 우했기 때문에 하우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우씨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부루가 도산에서 패백을 했다. 이것도 거꾸로 썼죠. 그죠? 하우가 어떻습니까? 부르태자 및 앞에서 무릎 꿇고 금간 옥첩을 받고 오행치수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갑술련,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에 보시면 갑술련에 아들 부르를 보내 주어야겠다 해가지고 역사에 거꾸로 이렇게 역사가 한번 잘못 써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제국이 되면서 천자의 나라 당군을 잃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당군이 제국에 가서 고개를 숙였다는 쪽으로 역사 기록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 이런 기록을 본다면 씁쓸함을 많이 느끼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역사는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정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한 분 요구해 가지고 자, 환단고기의 기록 중에 과학적 증거로서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있느냐 하는 그 답변 대홍수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역사 기록과 더불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림역사문화TV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뭐 돈벌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참 이렇게 힘드네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쭉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많은 내용을 알리려고 하니까 영상 업로드하는 속도도 대단히 빠릅니다. 따라잡기 어려운 분들이 대단히 많을 건데요. 열심히 보시고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사항 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의 역사 유적이라든지 중요한 거 꼭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영상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매림역사문화TV에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만 광경의 범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잘못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사 공부하실 때 나중에 사료에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제 이야기할 때는 사료 고곡을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역사법을 계속 터득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